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꺼내기가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그리고 정말 아팠던 기억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통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통풍이라는 질환을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TV에서 보면 중년 남성분들이 발가락 아프다고 하시는 거 보면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게 정확히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녁에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그날 메뉴가 뭐였냐면 삼겹살이었고 거기다 소주도 좀 마셨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회식 자리가 즐거웠어요. 고기도 실컷 먹고 술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잠들었는데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서 느껴진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자다가 발을 삐끗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발가락을 누가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이불이 살짝만 스쳐도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정말 농담 아니고 제 인생에서 느껴본 통증 중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통풍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냥 발을 다쳤나? 아니면 무슨 벌레한테 물렸나? 이런 생각만 했죠.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제야 이건 좀 심각한데? 싶어서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께서 혈액 검사를 하자마자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풍이네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통풍? 내가 아직 30대인데? 그리고 그때부터 통풍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경험과 함께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발가락이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통풍이 의심되시는 분들, 또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통풍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통풍은 한자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름 지은 분이 천재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몸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여서 관절에 결정을 만들고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요산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노폐물이에요. 보통은 이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문제는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되면 요산이 결정처럼 굳어져서 관절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늘처럼 날카로운 형태라서 관절을 자극하면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현미경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요산 결정이 정말 날카로운 바늘 같더라고요. 이게 내 관절에 박혀 있구나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걸 방치하면 관절이 변형되고 신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통풍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발가락 하나만 아프다가 점점 다른 관절로 퍼진다는 겁니다. 발목, 무릎, 손가락, 팔꿈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통풍 발작이 한 번 오면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저도 첫 발작 때는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통풍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식습관이에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육류 특히 내장류가 있습니다. 곱창, 간, 선지 이런 거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 조개류, 새우 같은 해산물도 퓨린 함량이 높아요. 저는 사실 삼겹살이랑 소주를 좋아했어요.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거의 매번 고기와 술이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술, 특히 맥주와 소주가 통풍의 주범 중 하나더라고요. 술은 체내에서 요산 생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요산 배출을 방해합니다. 이중으로 나쁜 거죠. 맥주는 특히 더 안 좋은데 맥주 자체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비만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요산 생성이 증가하고 배출은 감소해요.
제가 병원에서 받은 충고 중 하나가 체중 감량이었어요. 사실 저도 최근 몇 년간 운동을 안 하고 야식도 자주 먹다 보니까 배가 좀 나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풍 발작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요. 세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통풍이 있으셨거든요. 그때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게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과로입니다. 현대인들이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대사가 불균형해지면서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풍은 남성에게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요산 배출을 도와주는데 폐경 이후에는 여성도 통풍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통풍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 때문이에요. 자, 그럼 통풍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흔한 첫 증상은 엄지발가락 관절의 갑작스러운 통증입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에 시작돼요. 왜 밤에 더 아프냐면 누워있을 때 체온이 떨어지면서 요산 결정이 더 잘 형성되기 때문이래요. 통증은 정말 극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불만 스쳐도 아플 정도예요. 그리고 관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요. 만져보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이런 증상을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며칠에서 2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통증이 가라앉으면 아, 나았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약 먹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네 하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했죠. 그런데 문제는 통풍이 낫는 게 아니라 잠시 증상이 없는 무증상기로 들어간 거였어요. 이 무증상기 동안에도 요산은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두 번째 발작이 왔어요. 그것도 첫 번째보다 더 심하게요. 이번엔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아프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통풍을 오래 방치하면 만성결절성 통풍이라는 단계로 진행돼요. 관절 주변에 통풍결절이라는 혹 같은 게 생기는데 이건 요산 결정이 덩어리로 뭉친 거예요. 귓바퀴, 팔꿈치, 손가락 등에 생길 수 있고 심하면 관절이 변형되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신장에 요산이 쌓여서 신장결석이나 신부전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발가락이나 관절에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한 통증이 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년 남성분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통풍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실천해온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식단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최대한 피해야 해요. 내장류는 완전히 끊었고 붉은 고기도 많이 줄였습니다. 등푸른 생선도 자주 먹지 않고 조개나 새우 같은 해산물도 가끔씩만 먹어요. 대신에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섭취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술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저는 솔직히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주 2회에서 3회 마시던 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대폭 줄였습니다. 맥주는 아예 안 마시고 마실 때도 소주 한두 잔 정도로만 제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여름에는 3리터 정도 마시려고 노력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요산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그리고 수시로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마셔요. 처음에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세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저는 통풍 진단을 받고 나서 10kg을 감량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체중을 줄이니까 확실히 통풍 발작 빈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에 1kg씩 천천히 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대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저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 가볍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해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땀 흘리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 체중도 관리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일석삼조예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건 잘 안 맞아서 대신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평일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해요. 여섯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요산 강화제를 매일 먹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풍은 만성질환이라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면 약 용량을 줄이거나 나중에는 끊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급성 발작이 왔을 때는 항염증제를 복용해야 해요. 저는 항상 비상약을 가지고 다녀요. 여행 갈 때도 꼭 챙기고요. 통증이 시작되면 빨리 약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통풍에 좋은 음식도 있어요. 체리가 대표적인데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요산을 낮춰준대요. 저는 여름철에 체리가 나올 때 자주 먹어요. 그리고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장류, 육류국물, 멸치나 북어 같은 마른 생선, 등푸른 생선, 조개류, 새우, 맥주, 소주, 탄산음료, 과당이 많은 음식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과당은 요산 생성을 촉진하니까 청량음료나 과일 주스도 조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통풍은 예전에는 왕의 병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고기와 술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 됐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통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통풍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 인생 끝났다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없이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건강은 정말 소중합니다.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거나 술과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 비만이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요산 수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훨씬 관리하기 쉽습니다. 저처럼 방치했다가 두 번째 발작을 경험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제 경험담과 함께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풍은 무서운 병이지만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통풍 없는 건강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